음, 그럼 바로 물 스토리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게 제가 좀 이번에 강의의 가장 주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물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생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물을 먹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인데 부족하게 되면 뭐 갈증을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도 느낄 거고, 내일도 느낄 거고, 잘 때도 느낄 거고, 일어나서도 느낄 겁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그냥 물을 가볍게 섭취해주면, 다시 이런 갈등이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5% 이상이 부족하게 되면, 뭐 혼수 상태나 뭐 사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위험하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주말에 시골에 벌초를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벌초를 하면서, 와, 이 뜨거운 태양볕이 막 내리쬐니까, 저도 모르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땀이 많이 흘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몸 안에 있는 수분기가 쫙 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제가 아무런 뭐 물 섭취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소금이나 이런 거 섭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시간이 지나서 뭐 현기증이 난다든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좀 체온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변비, 장기 조직을 좀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저는 물이 이런 역할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포 대사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 그만큼 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혈액은 30초, 심장, 간, 신장에는 20분 만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물을 안 먹었을 경우에는 뇌 흡수도 안 되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혈액은 당연히 이게 끈적끈적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은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뭐 입마름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 안구 건조증, 소변색이 진하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자꾸 깨고 뭐 두통, 현기증. 저도 두통, 현기증이 가끔 생기는데 이건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길 때도 있지만 제가 물을 먹지 않은 그날은 항상 두통이나 현기증이 좀 생길 수 있는 좀 부분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우리 몸에 수분량이 70% 정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수분량이 60%, 50%, 55% 점점 줄어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오염된 물을 마신다.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안에 이 물 11병이 있는데 11병을 나는 무조건 마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는 처음에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 더럽더라도 그냥 먹자. 내 몸에서 알아서 걸러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런 정수기 필터, 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필터를 약 1년 정도 쓸 수 있는데 이걸로 물을 걸러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줄 수 있지만 뭐 세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걸러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한국에도 구건 시대에는 약간 설사 시대라고 해서 물이 굉장히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 굉장히 질병들이 있었는데 이런 수도 파이프관을 설치하고 나서는 우리 평균 수명도 늘었고 이런 질병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뭐 끓인 물, 생수, 정수기 물을 먹고 살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끓인 물을 항상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물을 좋아했냐면 보리차. 가끔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머니가 보리차가 아닌 뭐 결명제차가 눈에 좋다라고 해서 결명제차 끓인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보리차는 되게 입맛에 잘 맞고 구수한데 결명제차는 눈에 좋은 건 알겠지만 근데 내 입맛에는 결명제차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에는 끓인 물을 굉장히 흔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끓인 물을 먹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90년대 후반쯤부터 시작해서 생수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수뿐만 아니라 정수기 시장까지 너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세 가지 물이라는 거죠. 이 끓인 물은 뭐 중금속, 세균, 발암물질이 어쨌든 이런 거 제거 불가능하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금속이나 세균, 발암물질이 왜 제거 불가능하냐 보니까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니까 파이프 안에 녹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같이 같이 녹아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지만 우리 집에 있는 이런 파이프가 녹이 슬었을 때 이물질이 많았을 경우 여기 보면 중금속, 세균, 발암물질은 팔팔 끓인다고 하더라도 10시간 끓여도 뭐 물은 다 증발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춘천에 녹물대란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콜라 같은 이런 파워에이드 같은 그런 색상의 오염된 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집도 이런 샤워기 필터를 설치해봤어요. 원래는 하얀 색깔, 왼쪽에 보시면 하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달 정도 썼을 때 시커멓기만 합니다. 근데 물이 오염된 이런 뭐 방금 보여줬던 이런 춘천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흑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3일도 안 돼서 이렇게 흑색깔로 필터가 바뀌지 않을까. 그만큼 이런 파이프라인이 오염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수와 정수기를 먹는 시장인데 이런 생수의 브랜드를 보니까 생수 브랜드가 169개입니다. 근데 만드는 제조업체는 61 군데입니다. 즉, 한 군데에서 최소 3개, 4개의 생수 브랜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수질 부적합한 곳이 28군데예요. 28군데. 오로지 깨끗한 곳이 이런 삼다수라는 물을 생산하는 곳이 수질이 가장 깨끗하다라는 그런 기준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26, 60, 역시 61군데 발음이 되네요. 생수 브랜드는 169개. 보니까는 만드는 곳은 주 CM입니다. 근데 판매하는 곳은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브랜드를 보니까 같은 브랜드 동일 제조업체인데 A 브랜드와 B 브랜드의 가격이 달라요. 혹시 B 브랜드에는 프리미엄이 붙었을까요? 물은 같지만 혹시 이런 병이 더 특별한 병이었을까요? 뭐 물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같은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브랜드에서 수질이 오염됐다. 약간 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적발을 합니다. 그럼 경고 조치를 하겠죠? 또 한 번 걸린다. 그러면은 15일 영업 정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징금으로 이게 또 풀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3차 적발되기 전에 역시나 회사 이름을 바꿔서 다른 브랜드로 또 출시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계속 막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선을 국가에서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먹는 소비자가 물이 저렴하다고 해서 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수질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를 소비자가 판단해야 된다라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깨끗한 이런 삼다수라는 제조업체에서 이 수질이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유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삼다수가 우리 집까지 배송될 때까지 떤 절차를 거치냐면 이런 어떤 보관 장소, 매장 또는 뭐 편의점, 대형 할인마트 같은 보면 안전하게 잘 보관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배송 과정 중에 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뭐 직사광선이나 뭐 이게 같은 겨울에서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에 올라오면 이렇게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근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결국 플라스틱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뇌, 간, 심장 안에 침투해서 각종 안 좋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수도 먹기 좀 어려울 거고 결국은 소비자가 어떤 물을 먹을 것이냐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를 걸러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좀 찾을 수 있는 정수기 시장을 보자. 이 정수기 시장을 보니까 정수기 시장은 많은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수돗물 안에 있는 뭐 100% 끓였을 때는 뭐 걸러주지 못했던 뭐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를 걸러줄 수 있는데 수돗물에 있는 미네랄까지 같이 걸러줄 수 있는 것들이 역시 정수기라는 거죠. 미네랄이 없는 물은 증류수와 같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증류수 같은 물들은 식수로 활용될 수 있는 물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미 외국 연구, 그다음에 외국 교수들이 이런 걸 밝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약간 어른들은
물 아니어도 다양한 식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찾을 수 있지만 영유아 어린아이들이 뭐 영양제를 막 먹고 살진 않잖아요. 어린애들은 이런 그 미네랄이 좀 부족하게 되면 영양 결핍, 그다음에 뭐 성장 지연, 뭐 성격, 뭐 신경 기능의 이상, 뭐 성격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정수기가 왜 여러 가지를 걸러주고 미네랄까지 걸러주나 보니까 역삼투압 방식이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보면 보통은 삼투압 방식으로 그 물이 흐릅니다. 농도가 연한 물이 농도가 진한 물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역삼투압은 반대입니다. 농도가 진한 물이 농도가 연한 물로 이리적으로 가면서 많은 것들을 걸러주는데 이때 미네랄까지 같이 걸러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역삼투압 방식이다. 그래서 물 정수에 1리터를 하려고 하면 그 3.5리터가 버려진, 즉 폐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먹게 되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게 되면 산성화가 되고 근육 위축이 되고 심하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인병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보다는 뭐 노인병, 치매, 암 이런 것들을 즉 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그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하면 기능이 들어간 기능수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수기 필터를 보니까 기존에는 역삼투압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많은 것들을 걸러주고 미네랄까지 걸러주는데 지금은 역삼투압 정수기 되지만 돈을 좀 더 준다고 하면 나도 방식, 중공삼합 방식의 정수기 필터를 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미네랄을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미네랄까지 섭취할 수 있는 이런 필터라는 거죠. 역삼투압 방식은 아까 봤던 것처럼 거의 증류수에 가깝다. 먹는 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나노나 중공삼합은 바이러스나 중금속, 대장균, 여러 가지 세균을 걸러주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은 남겨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카리수 이온수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알카리수 정수기도 유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먹었을 때 소화불량, 만성 설사, 위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 이런 pH를 보면 7.3에서 7.4 정도예요. 근데 수소 이온 농도, 즉 알칼리수 이온 농도는 8.5에서 10입니다. 즉 이런 물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된다고 하면 위장 내 자극, 피부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물을 적당히 먹지 않잖아요. 이런 계속 꾸준하게 먹게 되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럼 수소가 굉장히 괜찮으니까 수소 생성기를 좀 써야겠다. 이거는 전기분해 방식인데 물과 이런 오존을 분해하면서 물은 어디 수소와 물과 녹아 들어가고 오존은 배출되는 방식으로 쓰입니다. 이때 백금이라는 물질들이 쓰게 되는데 이럴 때 이걸 잘 걸러줘서 뭐 오존이나 여러 가지 뭐 과산화 수소 뭐 수사나 자유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이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마련되면 너무 좋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뇌로 들어가거나 이런 뭐 공기 중에 흐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지금의 수소 생성기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수돗물, 현재는 정수기 물을 먹고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시키고 좀 오래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기능수를 먹어야 된다. 이 기능수가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정한 성분이 들어있는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인데 강한 전기를 가하거나 물속에 있는 공기를 빼서 특정한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기능수라고 합니다. 제가 기능수를 찾아보니까 뭐 육각수, 자화수, 탈기수, 뭐 파이워터 등 굉장히 기능수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각수는 뇌졸중, 당뇨에 굉장히 즉 성인병 우리가 한 20년 전쯤에 성인병들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나왔었던 물이 육각수고 이런 노화 지연, 노화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죠. 그다음에 궤양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자화수, 그다음에 이런 깨끗하게 요리를 할 때 음식 맛을 좀 돋궈줄 수 있는 물들이 탈기수, 그다음에 신비의 물이라 불리는 것들이 파이오터입니다. 즉 이런 다양한 기능수 있는데 결국은 기능수는 존재하지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 하면 나는 이런 기능수를 먹을 선택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마다 건강과 수명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시는 물에 있는데 내가 어떤 물을 먹을 것이냐. 제가 지금은 이즈미오라는 물을 좀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즈미오라는 물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기능수의 거의 끝판왕이다. 우리 몸에 결국은 숨을 쉬면서 한 4%, 2%에서 한 4% 정도의 활성산소가 나타나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끄집어내서 소변과 땀으로 배출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수소수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수소 생성기에 굉장히 수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소 생성기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지만 수소 생성기의 단점, 뭐 각종 오염 물질들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킨 이런 파워치로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이지미오라는 기능수를 드셔주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수 중에 하나다. 제가 똑같은 동전이 똑같은 연도에 태어납니다. 똑같은 연도에 태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어떤 동전은 굉장히 보존 상태가 굉장히 우수해요. 지금도 봤을 때는 30년 전에 나왔던 동전이 오, 야, 지금 나온 것 같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고요. 어떤 동전은 시장에도 갔다가 어떤 주머니에 갔다가 은행에도 갔다가 굉장히 많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지금 똑같이 동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쉬고 지금까지 뭐 어떤 것도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굉장히 많은 우리 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먹는 물, 건강기능식품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내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물을 먹을 것이냐? 일반 생수를 먹을 것이냐? 수돗물을 먹을 것이냐? 정수기를 먹을 것이냐? 저라고 하면 앞으로의 미래에 각광될 수 있는 저는 기능수를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결국은 모든 원인은 물에 있다라는 강의로 마치면서 전 세계 모든 그 인구는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스토리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